네, 글로벌 인사이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의 주요 이슈 심층적으로 봐드릴 거고요. 오늘 이 시간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먼트 신승용 대표 나와 있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정책 있는 거 다 쓰는 것 같습니다. 고갈될 정도다라는 부분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진행될까요? 네, 뭐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해야 될 시나리오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장 시장 내에서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 결국은 세 가지 정도로 압축이 된다. 첫 번째는 코로나 패닉, 그러니까 코로나 이 자체, 그 질병 자체의 어떤 그 확산 분위기,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방어해 나갈 것이냐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그 변동성 진행에 대한 빅 이슈다라고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에 따른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어떻게 안정화, 빠른 시간 안에 안정화시킬 것이냐가 핵심 화두일 수밖에 없고, 마지막 세 번째가 실질적으로 이제 앞으로는 경제 지표,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의 위축이 실질적으로 현실화 과정에 접어들게 되면서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현재 공포 분위기, 이 부분이 쉽게 잦아들 것 같지는 않다라는 점. 지금 현재의 상황은 어쩌면 질병의 확산과 경기 부양책의 어떤 그 최대한 경기 부양책의 동원, 그리고 실물 경기의 위축, 이 순서별로 진행이 되곤 있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합적으로 지금 이제 작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근데 정부들의 경기 부양책, 실질적으로 금융 변동성과 실물의 침체, 이 부분을 방어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 결국은 질병으로부터 시작된 금융 변동성, 실물 침체로 이어지는 부분을 최대한 막고자 하는. 근데 과거에 2008년을 좀 살펴보게 되면요, 금융위기 시절을 살펴보게 되면 질병이라는 최초 이슈는 없었습니다. 금융 변동성이 결국은 실물 침체로 이어지는 그런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시장 내 각종 경기 부양책, 유동성을 부여하고 정부 지출을 확대하고 이런 부분들이 금융 변동성을 줄이고 실물 침체를 막았지만, 지금 현재는 질병이라는 부분이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질병이 쉽사리 잠재워지지 않는 한 이 뒤에 달려있는 금융 변동성과 실물 경기의 침체 부분, 이 부분은 사실상 지금 현재 조금은 더 후순위로 밀려있는 그런 상황일 것이다라는 점.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현재 경기 부양을 해서 최선의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이 지금 잡아야 될 어떤 그것들이 너무나 많이 잔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 그렇기 때문에 시장 내 변동성이 계속 존재하고 있다.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하면 세 가지 정도를 구분을 합니다. 통화 중심의 경제 정책, 그리고 재정 중심의 경제 정책, 그리고 세금 중심의 경제 정책. 이게 세 가지를 이제 통상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는 금융, 소위 말해서 유동성 확대를 통해서 기업의 어떤 그 자금 압박을 최소화시키려는 그런 노력, 유동성 보금을 통해서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어찌 보면, 그리고 정부 같은 경우에는 민간들의 어떤 그 소비를 진작을 시킴으로써 계속되는 어떤 그 경기를 이어가려는 그런 움직임, 재정 확대 정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근데 통화 중심의 경기 부양책, 이 부분에 있어서 작동 경로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 부분은 일단 첫 번째 중앙은행이 유동성 공급을 하죠. 그러면 금융권이 대출 회수를 연기를 하게 되고, 실물 기업들은 이로 인한 자금 경색이 완화되어지는 그런 상황들. 그러다 보니까 통화 중심의 경기 부양책의 가장 중심점에는 은행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은행업종, 그 가교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가교 역할 속에서 실질적으로 은행 입장은 신용 경색을 방어하는데 최우선. 하지만 은행들의 수익성은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은행의 수익성 악화 내지는 수익성 둔화는 지금 현재 고민할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나중에 고민해야 돼. 지금 현재는 오히려 금융산업의 붕괴 또는 금융산업의 침체를 막아서 이게 타산업으로의 신속한 전이를 방어하기에 최선을 노력을 해야만 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점. 근데 최근
금리 인하가 어찌 보면 셰일가스 기업들의 채산성 악화, 이런 부분들이 금융권의 손실을 확대시키는 그런 분위기로 접어들게 되면서 금융권 이중고를 겪고 있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고민해야 될 부분은 세 가지. 코로나 질병 그 자체, 그리고 금융산업의 변동성, 그리고 경제지표의 위축 현실화, 이 세 가지인데 결국은 가장 큰 시장 내 힌트를 주는 것, 두 가지를 꼽아본다라면 결국은 신규 확진자 수의 증가냐 감소냐, 뭐 원론적인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신규 확진자 수가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이 부분에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는 물론 글로벌 시장 내 은행 업종의 주가 방향성이 과연 어떤 쪽으로 흘러가고 있느냐, 이 부분이 결국은 시장 내 신용 경색 또는 신뢰 회복, 이 부분을 판가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잣대가 될 수 있다는 점. 이 부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미국 시장 내에서 JP모간의 주가 움직임, 시티은행의 주가 움직임,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주가 움직임 꼭 확인을 해 두시면서 소위 말하는 시장의 방향성, 이 부분에 대한 방향타, 가늠자 역할 힌트로 삼으셔야 되겠습니다. 네. 질병으로 기인했지만 결국 실물 경기에 충격을 줄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번지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앞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의 흐름들 플러스 은행 업종의 주가 방향성 중요한 판단 근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미국 쪽에서 초유의 헬리콥터 머니라는 또 수식어가 붙고 있어요. 뿌린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냥. 근데 이게 또 다른 숨겨진 배경이 있다고 하던데 어떤 얘기입니까? 예, 이렇습니다. 지금 지금 현재 시장 내 우리나라는 물론 유로존도 그렇고요. 네. 지금 당면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두 가지죠. 코로나19에 대한 질병을 어떻게 방어하느냐. 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금융 경색 부분을 어떻게 완화시키느냐. 네. 좀 안도감을 일으킬 수 있는 신뢰를 시장 내에 주느냐. 근데 미국이 당면한 거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저유가 국면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저유가 국면, 오히려 100% 원유를 해외로부터 수입을 해다 쓰는 입장이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일정 부분 하락을 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산 단가가 그만큼 내려가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미국 원유 생산을 하고 있는, 그리고 셰일가스를 생산을 하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는 국제 원유 가격의 급속한 하락은 결국에는 셰일 디폴트를 확산시키면서 이 부분은 금융권의 손실로 고스란히 이어지게 되면서 채권 시장의 교란, 내지는 채권 시장의 혼란을 급속하게 확산시킬 수밖에 없는 매우 중요한 어떤 트리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다라는 점. 현재 미국의 입장은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들의 입장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 당면 과제가 아니라 세 가지 풀어야 될 숙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점. 그 매우 중요한 부분은 유가의 변동성을 방어해야 된다라는 그런 당면 과제를 안고 있다는 점. 솔직히 연준이 CPMAB라는 초유의 어떤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시장 내 회사채까지도 매입을 하겠다라는 그런 발표. 그 속내에는 실질적으로 에너지 기업들에 의한 저유가로 인한 어떤 회사채 시장의 혼란을 선제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이었다. 미리 몰핀을 시장 내 주었다라고 생각을 좀 미리 해놓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에너지 관련 하이힐드 금리 스프레드의 확대 진행을 저질하고 궁극적으로는 신용 경색에 대한 우려감을 방어하려는데 최대한 목표를 경주하고 있다라는 점. 지난 2016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16년 셰일 기업들의 도산 위기가 처했을 당시가 되겠습니다. 그때 평균 국제유가가 $25 내외였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밤
24달러의 24%의 국제 유가 급락 다시 한번 벌어지면서 21달러 선으로 국제 유가 WTI 기준 내려앉아 있는 그런 상황. 그러면 이런 변동성은 어디서 찾아오고 있을까? 3월 31일이면 오펙 국가들 그리고 오펙 플러스 국가들의 감산 합의 시점이 종료가 됩니다. 그럼 4월 1일부터 국제 유가의 변동성은 급속히 확대될 그럴 가능성 미리 대비해 놓고 계셔야 되는데요. 이미 사우디는 원유 생산량 증액을 이미 공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기존 970만 배럴에서 1230만 배럴, 심지어는 1250만 배럴까지 늘리겠다고 4월 1일부터가 되겠습니다. 3월 31일이 감산 합의 종료일이 되니까요. 러시아 역시 단기적으로는 30만 배럴 추가, 중장기적으로는 50만 배럴 추가. 그러면 지금 한 2주 정도 남겨놓고 있는 그런 상황, 감산 종료 시점을 2주 정도 남겨놓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국제 유가의 급격한 변동성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감내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일 것이다라는 점. 지금 우리 시장에는 미국이 지금 당면한 부분, 코로나19뿐만 아니라 국제 유가 저지 이 부분 속에 뒤에 숨어 있다라는 부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국제 유가의 변동성도 역시 우리가 매우 면밀히 살펴봐야 될 어떤 그 변수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 우리 시청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가가 20달러 선 붕괴 코앞에 있기 때문에 중요한 또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글로벌 인사이트 함께 했습니다. 브레인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신승윤 대표의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